지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필터에 이어서 오늘은 역시 태블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이중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축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용도는 이중축의 용도에 굉장히 충실하게 쓰이는 아주 베이직한 사용법이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맥락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이중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용법은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만든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컨텍스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중축입니다. 우선 기능에 가장 충실한 베이직한 이중축의 사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 화면에서 우선 제가 세일즈를 올리고요. 서브 카테고리로 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체 보기로 맞춰준 이후에요. 하나의 측정 값을 화면에 더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서 profit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 옆에 있는 행 선반 위로 profit을 올리게 되면은 위쪽은 세일즈가 나오게 되고 아래쪽은 profit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중축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합계 프로핏 알약을 우측으로 쭉 끌어주시면 화면 오른쪽 끝에 점선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점선이 보이실 때 마우스 클릭을 놓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세일즈 축, 오른쪽에는 프로핏 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합계 프로핏 알약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중축이라는 게 맨 아래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과 똑같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면에 이중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중축 차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합계 세일즈와 합계 프로핏에 대해서 각각의 마크 카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와 가장 중요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이중축이 적용되기 전에는 화면이 둘 다 막대 그래프였는데 이중축이 적용되면서 원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다시 한번 막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크 카드에서 제가 전체를 열고요. 원 자동을 막대로 제가 강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에 세일즈와 프로핏 모두 막대로 표시되고 있고요. 지금은 화면에서 세일즈와 프로핏이 똑같은 바의 두께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액세서리 서브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만 보이고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핏 마크 카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제가 크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핏 바 같은 경우에는 좀 얇게 표시가 되고 세일즈 바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꺼운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조금 더 잘 들어오는 것이죠. 프로핏이 조금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색상으로 가서 불투명도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한 70 언저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세일즈가 주어져 있고 그 안에 얇은 바 형태로 세일즈 값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핏 값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어라는 서브 카테고리의 세일즈 금액과 카피어라는 서브 카테고리의 프로핏 금액이 지금 이 그림에서만 봤을 때는 얼추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죠. 지금 도구 설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카피어의 프로핏 밸류는 5만 5천 정도의 수준이고 쉐어즈의 세일즈 밸류는 33만 가까운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도 화면에서 이렇게 비슷한 높이로 그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난 축의 스케일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프로핏 축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축 동기화라는 걸 눌러주시면은 왼쪽에 있는 세일즈 축과 오른쪽에 있는 프로핏 축이 완벽하게 싱크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는 비슷하게 보였던 체어즈 서브 카테고리의 세일즈 금액과 카피어 서브 카테고리의 프로핏 금액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중축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 화면의 엔드 유저가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축 동기화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축 동기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화면을 떨어낸 이후에 다른 종류의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트 지우기를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프로핏을 먼저 올리고 역시 서브 카테고리로 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체 보기로 맞춰주고요. 이번에는 제가 디스카운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디스카운트를 합계 프로핏 옆으로 올리게 되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쪽과 아래쪽 두 개의 바 차트가 나타나고 있고 이중축을 사용하기 위해서 평균 디스카운트에서 우클릭을 한 이후에 이중축을 선택을 해주면
두 종류의 막대 그래프가 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막대로 바꾸기 위해서 마크 카드로 가서 막대를 눌러주시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평균 디스카운트 쪽에서 막대의 크기를 제가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아까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음수와 양수 쪽으로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에 아주 좁은 범위에서 주어지는 밸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디스카운트 축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축 동기화를 시키시게 되면 디스카운트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두 개의 측정값의 범위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축을 동기화시키는 것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축의 형태를 되돌리기 위해서 우클릭을 하신 이후에 축 동기화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보이는 수치로 나오고 있고,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에서 음수와 양수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중축의 의미에 아주 충실한 사용법이었고요. 약간 사이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라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중축 차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과 디스카운트 두 개의 측정값을 가지고 화면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의 측정값을 화면에 표현해주는 방식이 이중축 차트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두 개의 측정값을 한 화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새로운 시트로 넘어가서요. 제가 이번에는 역시 세일즈를 화면 위로 올리고 서브 카테고리를 열선반으로 올리겠습니다. 화면을 전체 보기로 맞춰주고요. 이중축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 필드를 잡아다가 합계 세일즈 우측의 행선반에 올려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화면을 우선 떨어낸 이후에 프로핏을 다시 잡아서 이렇게 세일즈 축 위로 가져가게 되면은 뭔가 지금 영역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마우스 클릭을 놓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핏 세일즈, 프로핏 세일즈, 프로핏 세일즈 한 화면에서 프로핏과 세일즈가 동시에 바 차트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중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세일즈 축이 있었고 이중축을 만들자 오른쪽에 프로핏 축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프로핏을 세일즈 축 위로 올려서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를 만드니까 세일즈 축이 세일즈와 프로핏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별도의 다른 종류의 축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에서 프로핏과 세일즈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측정값 이름이라는 이 필드를 커맨드 키를 누른 채로 복사를 해서 색상 위로 집어넣게 되면은 프로핏과 세일즈가 각각 다른 색상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측정값 필드를 가지고 한 축에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중축 차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중축 차트를 사용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는 왼쪽에 마크 카드가 두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각각의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먼저 화면에 레이블을 붙여주고요. 지금 화면에 레이블이 모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막대기 색상인 파란색,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레이블을 표시하고 싶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각각의 마크 카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레이블로 들어가셔서 글꼴에서 마크 색상과 일치를 눌러주시면은 디스카운트 바에 붙어 있는 레이블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었고 프로핏 마크 카드로 와서 동일하게 레이블을 열어서 글꼴을 선택한 이후에 마크 색상 일치를 선택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카운트와 프로핏의 레이블이 각각 다른 색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아주 미세한 세팅이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크 카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텍스트를 제가 붙인 이후에 마크 레이블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주황색으로 가져가든지 모든 경우에 한 가지 단일한 색상으로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의 강점은 뭘까요?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가 이중축 차트에 비해서 가지는 강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중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중축의 기능 중에 강조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거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컨텍스트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는데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중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축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서 그러한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에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이중축의 기본적인 기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두 개의 측정값을 하나의 축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중축 차트를 쓸 수 있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서 컴바인드 엑시스 차트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 이중축 차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올라가 있는 측정값의 전체적인 스케일 범위를 고려해서 축을 동기화시킬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지를 적절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중축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새로운 시트로 한번 넘어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이중축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에 대한 예시를 먼저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샘플 슈퍼스토어에 있는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파레토 차트를 그려본 것이거든요. 파레토 차트가 의미하는 건 이거죠. 제품을 매출 금액 기준으로 쭉 나래비를 세웠을 때 상위 몇 퍼센트의 제품이 우리 회사 전체 세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는 우리 회사 매출의 80%가 상위 몇 퍼센트 제품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특정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중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여기 있는 파레토 차트를 하나의 측정값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측정값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만들어 보죠. 먼저 세일즈를 화면 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더 데이트를 제가 연속형 월로 올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매출의 트렌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2018년도 11월이라는 특정한 한 기간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경우에 이중축을 활용할 수 있는데 2018년도 11월 달에 해당하는 별도의 세일즈 금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계산된 필드를 이용해서 간략히 만들어 두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우클릭을 해 주시고 편집을 누르게 되면은 세일즈 온 노벰버 2018 이렇게 했고요. 구문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더 데이트가 2018년도 11월 1일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오더 데이트가 2018년도 11월 30일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 경우에만 세일즈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널을 달라는 게 이 계산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총 4년치의 세일즈 중에서 2018년도 11월 1일부터 2018년도 11월 30일까지 딱 한 달치의 세일즈 금액만 떼서 가지고 오는 게 이 계산된 필드의 의미인 거예요. 확인을 눌러주고 이 녀석을 제가 합계 세일즈 옆에 행선반에 올려두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점이 하나만 딱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우클릭을 해주시고 이중축을 눌러주면은 조그만하게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축이 눈에 보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우클릭을 한 이후에 축 동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축과 오른쪽에 있는 축이 완전히 싱크가 맞게 돼서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죠. 여기에서 제가 특별히 2018년도 11월에 세일즈 금액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마크카드에서 라인 자동을 원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서 제가 크기를 약간만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세일즈 금액을 여기에만 달아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라인 차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특정 한 시기에만 레이블이 붙어서 그리고 별도의 마크를 표시함으로써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은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별도의 측정값을 하나 만들어준 이후에 그것을 이중축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차트에 집어넣을 수 있고 마크와 레이블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특정 부분이 강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중축의 기능은 디자인 측면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컨텍스트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아보카도 가격과 관련돼서 만들었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12월 1일부터 2018년도 4월 1일까지 기간이 주어져 있고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아보카도의 평균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지금은 샌디에고 지역이 선택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갖다가 덴버로 바꾸게 되면은 덴버 지역의 아보카도 평균 가격의 트렌드가 나오고 있고, 이걸 제가 로스앤젤레스로 바꾸게 되면은
LA 지역에서 아보카도 평균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미국 전 지역에 대한 아보카도 가격을 이런 식으로 배경으로 좀 집어넣었고요. 특별히 제가 선택하는 한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구현한 거예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LA 지역이 미국의 여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아보카도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디자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게 보이는 효과를 제가 한번 노려본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중축 사용이 디자인 요소를 강조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컨텍스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중축을 사용한 것이죠.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이번에도 세일즈를 집어넣고 오더 데이트를 연속형 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갖다가 색상으로 한번 분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4년간의 매출 트렌드가 각 카테고리별로 쭉 나오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예시와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경로를 눌러주고요. 라인 유형을 여기 중간에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과 유사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추가적인 작업을 위해서 우선은 여기서 색상을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앞에서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세부 정보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3개의 카테고리 각각에 대해서 매출 트렌드가 주어지고 있는데 별도의 색상으로는 구별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저는 특별히 테크놀로지 카테고리의 세일즈 트렌드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아까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Sales for Technology라고 해서 계산된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와 동일해요. 카테고리가 테크놀로지일 경우에만 세일즈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널 값을 달라는 게 이 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테고리에 붙어있는 세일즈 값 중에서 특별히 카테고리가 테크놀로지일 경우에만 세일즈 값을 붙여서 달라는 거죠. 확인을 눌러주시고 방금 만든 이 필드를 역시 세일즈 합계 행선반 위로 올리게 되면은 위쪽에는 3개의 카테고리 모두에 대해서 라인 차트가 그려져 있는 반면에 아래쪽에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만 트렌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축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와 같이 축 동기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른 종류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오직 테크놀로지 카테고리의 세일즈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색상을 그냥 세일즈는 회색 계열로 만들어 주고요. Sales for Technology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만들어서 눈에 좀 잘 띄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테크놀로지 카테고리의 세일즈를 좀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마크카드에 합계 세일즈로 가셔서요. 색상 선택하신 이후에 불투명도를 좀 줄여주시면 배경에 해당하는 회색 계열의 라인이 눈에 좀 덜 띄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별히 원하는 파트를 더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부분과 비교를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부수적인 디자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크게 이중축의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중축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충실하게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 두 번째는 특정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이중축 기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약간의 디자인 효과를 주거나 내가 원하는 포커스를 강조함으로써 포커스되지 않은 부분과 비교를 통해서 데이터에 컨텍스트를 부여하고 싶을 때 이중축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분석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